산업 생산이 1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째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은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달부터 3.3제곱미터당 58,000원 인상됩니다. 나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세에서 오늘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742선을 가리켰습니다. 대형 IT주들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고요. 이 밖에 금융주들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의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8월의 마지막 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불안감을 지닌 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거래량 또한 부진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7포인트 내리면서 174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1746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752포인트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장 마감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해 나가면서 174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장 1742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수급이 괜찮지 않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3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는 288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매수를 이어가던 투신권 쪽에서는 오늘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개인 쪽에서 홀로 매수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1.3포인트 내리면서 46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도 이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46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462포인트와 466포인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 그 중간 정도 46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95억 원,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164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60전 오르면서 1198원 6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외 불안 요인으로 환율은 상승 요인으로 압력을 받았는데요. 엔화의 강세 또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1,200원대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환율은 이렇게 1,200원대에서 저항선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IT주들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종목들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2.5% 내리면서 주당 2만 원씩 내렸습니다. 포스코가 2%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자동차 주인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은 0.2% 소폭 내렸고요. 삼성생명이 0.9%로 내리면서 다시 공모가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신한지주도 1%로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주도 강세에 1.6% 올랐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이 2.5% 내렸고요. 한국전력이 3%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은행주인 KB금융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여주면서 2% 가까이 내렸고요. LG와 LG전자 모두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이 1.9% 오르면서 시총 1위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LED 주강 약세에 서울반도체가 오늘 0.6%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SK브로드 마찬가지입니다. SK브로드밴드 2% 내렸습니다. 포스코 ICT도 내렸고요. OCI 머티리얼즈와 메가스터디 역시 내렸습니다. 동서와 다음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즈게임즈가 오늘 2% 오르면서 시총 10위로 올라왔고요. 태웅이 내렸습니다. SK컴즈가 3.5%, 성광밴드가 4%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총 12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주들이 외국인들이 매도에 이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대형 IT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5% 내렸고요. 하이닉스가 6%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 가까이, 삼성 SDI가 3.4% 내리면서 대형 IT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에서 올랐었던 LED주들은 오늘 장에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G이노텍이 4% 급락했고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반도체와 한솔 LCD,
13%대 내렸고요. RF텍이 8%대 급락하면서 LED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랐습니다. 한국과 페루의 FTA가 체결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랐는데요. 엔화 강세 또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6% 올랐고요. 만도 역시 올랐습니다. 성우하이텍이 13%, 동원금속이 14% 오르면서 급등세가 나왔고요. 동양기전 그리고 한일위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원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결함 문제가 부각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주들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효성이 4.4% 올랐습니다. 한전기술이 3% 가까이 올랐고요. 태광과 성광밴드 역시 4%대로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농업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효성 OMB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차트상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 1%에서 3%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농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 쪽에서는 투기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흥국화재가 8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도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고요. 쌍용양과 서울식품 5거래일 연속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장까지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1797포인트까지 고점을 올리기도 했고요. 저점 또한 올렸습니다. 하지만 8월 한 달 1% 가까이 급락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네, 9월장도 라스정원 전략과 함께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1740선을 놓고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고요. 일단은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경제지표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 특징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어제 미국 소비지표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미국이 거의 전일날 올랐었던 부분들을 다 되돌려줬었고요. 그런 실망감으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좀 강한 반등력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지수는 오늘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종목을 구성하는 특히 IT 업종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느끼셨던 그런 체감 심리는 조금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일단 수급적으로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7천 계약이 넘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였었는데 오늘 또 5,800계약 정도 또 매도 전환하면서 단기간에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중심으로 좀 흔드는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종가 때 일단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종가 때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IT 중심으로 동반 매도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역시 어제 소비 지표가 좀 실망이 컸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조정의 시작이 하반기 IT 경기가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좀 꺾일 것이다,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소비 우려감이 재확산이 되면서 오늘 IT 동반 양매도로 급락세를 좀 보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고요. 전기전자 업종 수급을 오늘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현재 시간까지 980억, 기관이 2280억,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에 중요한 받침대 역할을 해줬었던 기금에서도 한 31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목을 중심으로 좀 시장의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같이 수출주로 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제 한국과 페루의 FTA 체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은 오늘도 종가 때 이제 비차익에서 90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한 600억 정도로 플러스 600억 정도로 매수 전환되었는데 5거래일 연속으로 비차익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향후에 반등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대금이 3조
3조 9천억으로 4조 원까지 깨졌었는데 오늘 4조 9천억의 거래량이 2억 8천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현물 중심으로 시장이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거래대금이 5조 후반 이상까지 증가해야지 좀 시장이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업종별 편식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이 관망하면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를 꽤 한 걸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 오늘 2.5%, 하이닉스는 무려 6.2%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전기전자 업종이 길을 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소비지표 이번 IT 조정을 불러왔었던 시작이 소비지표의 부진이었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 지금 미국 지표 결과들을 보시면은 결국 기업들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업만의 힘으로 이거를 돌리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여타 소비지표의 개선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정부의 도움 없이 현재 소비지표가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쉽게 가격적으로 분명히 무릎 부근인 거는 맞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번 달에 누적 공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삼성전자, LG이노텍까지 7종목 정도가 IT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아예 꺾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지표가 개선되는 것들을 좀 확인되지 않으면은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특히 최근에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IT 종목 같은 경우 공매도 물량과 신용 물량이 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급하게 이렇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4분기까지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물량들이 아니라면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낙폭이 크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을 경우에 그때 좀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런 지표들의 개선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 때는 좀 비중 축소를 수출주 쪽은 수급이 워낙 좀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일부라도 축소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일부에서 제가 경제 지표가 증시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내일 발표가 됩니다. 내일 장중에 오전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이 되겠죠.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이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그 소비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면서 이제 그 우려감이 상당히 확산되었었는데 제조업 지수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시장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사흘 연속 상승을 해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마이너스 0.7% 마이너스지만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중국 선행 지수가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쪽에서 지금 경기의 부양책을 제외했을 때 그런 정책적인 기대 없이는 좀 혼자서 올라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을 때 결국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9월 3일 날에는 금요일 날 미국 8월 실업률과 또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한 4가지 지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 결과를 보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짜가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시 그 지표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 정도에서는 최소한도 3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일부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관련주들이나 신성장 모멘텀이나 상품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을 계속 수급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 내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데 지수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좀 심리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수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비 지표의 개선이나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일단 공격적으로 지금 이미 올라간 그런 그 중국 관련주들 중심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현물 영향력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7,800계약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5,800계약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단기적으로 좀 흔드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따라가기보단 단기적으로 이런 좀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 전까지는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이 1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째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5%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작년 7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줄었지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간 것입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는 1.1% 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 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6.7%로 6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페루 간 자유무역 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장관은 양국 간 FTA 협상을 타결하고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육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국산 컬러 TV와 3,000cc 이상 대형차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며 중형차는 5년 내 관세가 폐지됩니다. 아울러 우리 측 민간 품목인 쌀과 쇠고기, 고추, 마늘 등 107개 농수산물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페루의 주요 수출품인 오징어는 5년에서 10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은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은 392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넘는 물량은 10월부터 전량 정부가 매입합니다. 정부는 또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 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전환 농지 헥타르당 300만 원씩 농가에 지원합니다. 아울러 2015년까지 논 3만 헥타르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용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 대한 벼 매입 자금 지원은 1조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정부의 묵은 쌀 재고분 149만 톤 중 50만 톤을 내년까지 긴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용 건축비가 내달부터 3.3제곱미터당 5만 8천 원이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내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하고 내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본 건축비는 노무비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3.3제곱미터당 479만 1,000원에서 484만 9천원으로 1.2%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규 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이 위축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기본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삼성코리아 대표 분할 매수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코리아 대표 그룹 펀드의 취득 종목을 똑같이 사되 설정 초기 전체 자산의 30%만 주식에 투자한 뒤 이후 3개월에 걸쳐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합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3일까지 원금 보장형 및 조기 상환형 주가 연계증권인 동양마이스타 ELS 6종을 총 600억 원 규모로 공모합니다. 이 상품들은 코스피 200, 홍콩항생지수, 삼성전자, 대우증권, KT,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 SDI 등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대신증권이 내달 6일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신증권 연수원과 광명 고객교육장에서 9월 파워 재테크 특강을 개최합니다. 강연 주제는 미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 점검과 주가 모형 분석, 주가 추세 분석, 거래량 분석 등이며 대신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인 캠코 2배로 희망대출을 인터넷에서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대출은 캠코가 1인당 500만 원까지 연 4%로 최장 5년간 대출해주는 서민지원자금으로 대출 희망자는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캠코의 개인 신용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일본이 엔화 강세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장은 여기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환시장에서도 이런 영향이 나오고 있고 일본 증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장중에 3%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마감이 됐죠. 3.5% 급락하면서 8,824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9,000선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0.7% 내리면서 현재는 2,632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